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.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포스코 그룹 내에 철강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 상사입니다.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포스코 에너지를 합병하면서 미얀마 가스전 개발과 같은 에너지 개발 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 거죠. 아직까지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 이 개발은 아직도 생산을 하고 있지만 개발도 함께 하고 있는,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그 가스전이기도 합니다. 특히나 이 미얀마 가스전에서 개발된 이 가스를 미얀마를 통해서 중국으로 전량 수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세넥스 에너지라고 해서 이 호주의 그 에너지 회사를 또 인수를 해서 호주 지역의 새로운 그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050 탄소 감축 방안에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 개발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. 여기에 이제 연료 전환이나 CCS 같은 이 발전소 배출가스를 이용한 국내외 CCS를 확대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이나 그 풍력 발전 같은 것도 함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국내 지역에 있는 이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영남 지역의 해상 풍력 발전은 그대로 투자가 되지만 서남 지역의, 즉 호남 지역의 이 해상 풍력 발전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재검토가 되면서 거의 올스톱하다시피 됐죠. 그러다 보니 이 친환경 에너지 개발 쪽은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친환경 분야에서 구동 모터 쪽을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요. 이거는 전기차의 핵심적인 부품으로 이쪽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난 11월 달에는 그 해외에서 1조 원 규모의 이 구동 모터 수주를 하기도 했는데요. 이를 통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확고한 이 전기차 모터 쪽에, 이 구동 모터 쪽에 이 확실한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지난 3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볼 때 전체 매출액의 87.2%가 이 철강과 철강 유통, 그다음에 식량 소재나 친환경 부품과 구동 모터 코어 이런 쪽, 2차전지 소재 쪽 이런 쪽 사업에서 87.2%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었고, 에너지 부분은 아직까지 전체 매출액의 12.8%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에너지 부분은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큰 부분으로 꾸준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. 여기다가 특히나 이 철강 쪽은 이 포스코 그 포항 제철과 광양 제철소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철강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증가한 이 철강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무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담당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포항제철과 광양제철소의 생산량 증가는 곧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 철강 쪽에서 지난 3분기 실적은 약간 좀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요. 이렇게 된 것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3분기 실적들이 대부분 다 좀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미얀마 가스전 개발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라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에너지 쪽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회사로 평가받고 있죠. 그래서 지금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지금 3분기 매출액은 전반적으로 좀 소폭 줄어든 모습을 보였지만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에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면에서 수익성을 빠르게 개선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장 큰 강점은 최대 주주인 포스코 홀딩스가 전체 지분의 70%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이 말 뜻은 전체 물량 중에 약 30%가 안 되는 유통 물량만이 존재한다는 거죠. 이 말 뜻은 전체 지분의 70%인 최대주 지분은 거의 다 락업되어 있는 상태고 유통 가능한 주식이 30%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호재만 나오면 곧바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품절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
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작년 하반기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. 그랬다가 이제 3분기 때 실적과 함께 주가가 매출 내용이 줄면서 전반적으로 좀 주춤한 뜻을 보였고요.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횡보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건 이 2024년 1월 5,254만 주의 보호회수 물량이 해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물량 부담에 대한 부분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것은 지난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7만 원보다 현재 주가가 6만 원대에 머물고 있어서 실적 대비 저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1월 달에 5,254만 주나 되는 이 물량이 보유에서 풀리면 실제로 최대주 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물량에서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되는지, 그리고 소화된다면 그 이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포항제철과 광양제철소의 철강 생산량 증가에 따른 철강 유통, 그러니까 철강을 이제 이 종합 상사로서 해외에 수출하고 하는 부분에서 이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, 매출 증가는 곧바로 수익성 개선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물량에 대한 부담을 다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는 최대주주인 포스코 홀딩스의 이 회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낙하산을 보내서 옛날처럼 포스코 그룹을 약탈적으로 내부 유보금을 빼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충분히 실적에 따른 주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이죠. 이런 부분을 포스코 그룹주 전반에 걸쳐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